실현시키겠습니다. 지역주택 사업은 시행사이, 토지금융비, 기타 등등을 절감하여 약 2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후 발생할 높은 프리미엄까지 소유주분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약속드립니다. 소유주분들을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초대합니다. 광주지역 대표 건설사이자 대한민국 명품 주거문화를 이끌어온 주거용통원, 세종 중흥 에스크레스 센터님, 광교 중흥 에스크레스, 순천 신대지구 중흥 에스크레스, 광주 그랜드 센트럴까지 발걸음마다 대한민국 건설의 이점도를 세운 중흥공원과 함께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땀 흘리겠습니다. 소유주분들의 선택과 참여만이 한성 1차 파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성 1차 소유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한성지역 주택조합, 더 큰 가치를 위한 오랜 기다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 주거단지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한성지역 주택조합, 더 큰 가치를 위한 오랜 기다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 주거단지를 향하는 첫걸음, 소유주 여러분들의 꿈을 저희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오래된 한성 1차 아파트, 주변 개발단지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 하지만 우리 한성 1차 아파트는 저평가받을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 밖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학생권, 단지에서 조망이 가능한 영산강과 월곡공원을 갖춘 녹색관, 광주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도심대로와 호남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유덕 IC, 광주 시민의 수건사업인 광주 국가쇼핑몰 개발의 수혜까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한성 1차 아파트의 미래로 저희 한성지역 주택조합이 열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지역주택 조합사업, 소유주 여러분들의 오랜 기다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착공,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원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만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제 광주지역 지역주택사업의 사업 수행까지가 약 2, 3년가량 소요된 데 많아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8년에서 12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보다 빠른 사업 추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주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소유주분들의 더 큰 이익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지역주택 사업은 시행사이, 토지금융비,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하여 약 2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후 발생될 높은 프리미엄까지 소유주분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약속드립니다. 소유주분들을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초대합니다. 광주지역 대표 건설사이자 대한민국 명품 주거문화를 이끌어온 주거용통원, 세종 중흥 에스크레스 센터님, 광교 중흥 에스크레스, 순천 신대지구 중흥 에스크레스, 광주 그랜드 센트럴까지 발걸음마다 대한민국 건설의 이점도를 세운 중흥공원과 함께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땀 흘리겠습니다. 소유주분들의 선택과 참여만이 한성 1차 아파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성 1차 소유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한성지역 주택조합, 더 큰 가치를 위한 오랜 기다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 주거단지를 향하는 첫걸음, 소유주 여러분들의 꿈을 저희가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오래된 한성 1차 아파트. 주변 개발단지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 하지만 우리 한성 1차 아파트는 저평가받을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학생과 단지에서 조망이 가능한 영산강과 월곡공원을 갖춘 녹색과 광주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도시들과 호남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유덕 IC, 광주 시민의 수건 사업인 광주 복합 쇼핑몰 개발의 수혜까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한성 1차 아파트의 미래는 저희 한성지역 주택조합이 열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지역주택조합 사업. 소유주 여러분들의 오랜 기다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부터 착공, 5년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등록부터 조합원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만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제 광주 지역 지역주택 사업의 사업 승인까지가 약 2~3년가량 소요된 데 많아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8년에서 15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 추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주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소유주분들의 더 큰 이익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지역주택 사업은 시행사이익, 토지금융비,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하여 약 2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후 발생될 높은 프리미엄까지 소유주분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약속드립니다. 소유주분들을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초대합니다. 광주 지역 대표 건설사이자 대한민국 명품 주거문화를 이끌어온 주금토관, 세종 중흥 S클래스 센텀뷰, 광교 중흥 S클래스, 순천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광주 그랜드 센트럴까지 발걸음마다 대한민국 건설의 이정도를 세워 주금토관과 함께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따르겠습니다. 소유주분들의 선택과 참여만이 한성 1차 아파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성 1차 소유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한성지역주택조합. 네,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주신 만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사업 진행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이었던 우리 한성 1차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갖게 됐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자리 빛내주시고 또 오랜 시간 양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외부에서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우리 한성 1차 아파트가 월곡동 명품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돼서 지역 개발, 소유 주민들의 자산가치 증대, 쾌적한 주거생활 기회 등 여러 혜택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성공적인 사업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호명해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를 보고 인사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장준익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 대행사입니다. 대우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자 공인중개사이신 손은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우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이자 CEO이신 남궁현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부동산 비즈니스학과 교수이신 정영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한성지역 주택조합 협력회사는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회사는 무궁화 신탁, 시공예정사는 주문토건의 주문 S클래스,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주원, 회계사무소는 서현 회계법인입니다. 한성지역 주택조합 자문위원분들도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북성 건축과장서기관 노종진님, 조선대학 교수 미래융합대학 학부장 문순열님,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이시고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정영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장준익 추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일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장준익입니다. 존경하는 소유주민 지역주민 여러분, 저희 한성일자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도 7월 23일 모집 신고 피신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년을 지켜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코로나19 방역 해제 조치로 인해서 소유주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월곡동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명품 아파트 건립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유주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성 아파트, 잠깐만요. 여러분의 부동산 가치 증대와 한성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로 타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한성 아파트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받들어서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중 S클래스와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품 아파트 최상의 생활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성 지역주택조 아파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주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소유주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의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뒤쪽 데스크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이 작성하신 동의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청에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업부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 1차 아파트는 총 780세대로 지상 5층 14개동 아파트와 상가 1개동, 보육시설 1개동, 기타 관리사무소 노인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한성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개발해 차별화된 단지설계 구상으로 쾌적한 환경, 조망과 개방감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 타워형 단지로 보다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최상의 설계 노하우로 총 930세대를 계획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 개요는요. 건축 규모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15층, 최고 22층, 14개동으로 아파트 총 930세대 및 부대 공비시설로 49A 타입 36세대, 59A 타입 249세대, 74A 타입 150세대, 74B 타입 203세대, 84A 타입 이렇게 계획하였으며 수요층이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19평형부터 31평형대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평면 설계 사양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5가지 타입 평형대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성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투시도 계획안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최고 22층 14개 동으로 아파트 총 930세대수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 평면도 및 부대 공립시설 계획입니다. 아파트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 트렌드를 고루 갖춘 특화 설계 및 명품 설계로 가장 합리적인 주거 공간으로 사업 부진의 소유자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4가지 타입 평형대로 계획 구성했습니다. 보시는 평면은 공급면적 19평형부터 32평형으로 확장 시 20평형대부터 34평형대로 계획한 것입니다. 다양한 평면 설계로 지역 주민의 생활 패턴에 따라 평면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로는 커뮤니티 쉼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GX 클럽, 시니어 클럽, 독서실, 주민 회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월곡동 신주거벨트의 중심 가치로 월곡동의 번화가 시작되는 한성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성 아파트가 새롭게 태어나며 명품 주거단지로 가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저희 사업 부지는 바로 앞 월곡초등학교와 월곡중학교 등 자녀 안심 통합권과 광산구의 중심생활 프리미엄의 중심 지역이며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자연을 품은 최고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상부지구와 수원지구를 차량으로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와 자연환경 등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또한 한양산단, 진북산단, 평동산단, 빅그린산단 인근 지역으로 무진로, 사암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 쾌속교통과 제2순환도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지역으로 직주근접 지역을 차단하는 곳으로 주요 산업단지를 2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개발 환경으로는 다양한 산업 소재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어든산 자연경관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과 빅그린 산단 인근에 조성할 100만 평 규모의 미래적 국가산단 신규 유치의 성공으로 광산구 월곡동의 신흥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으로 프리미엄 상승이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시세 상승 효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우리 한성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과 그 방안입니다. 작년 8월 이후 전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그리고 건설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고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거래 절벽, 매번 낮아지는 호가, 계속 등장하는 급매 물건들,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기사들로 부동산 심리는 더욱 위축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일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방침과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 분양가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주택 소유자도 1순위, 2순위 이후 우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는 이런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차별화 전략으로 대규모 단지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5가지 타입으로 구성하여 조합원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빌트인 풀옵션 혜택 제공 계획으로 혁신적인 평면 특화 설계로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상품성 차별화로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혜택으로 조합원 가입자에게 프리미엄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는 우리 지역 개발 사업 방식이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개발사업 계획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건축 정비 사업의 비교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 업무 대행사 역할,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개발 사업의 궁극적 배경과 목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해 쾌적한 주거생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은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 최소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배정받고 최고액의 자산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이든지 토지 등소유자의 참여도에 따라 사업의 성패 여부가 좌우되는데요. 저희는 입주민 여러분의 권익과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협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사업 방식이 주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조합 아파트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시청일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조합원 아파트 공급 가격이 저렴하고 소유자에게는 높은 보상가와 지역 주민에게는 낮은 분양가로 명품 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요. 첫 번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으며 사업계획 승인 후 전매가 가능하여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에 가입하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와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로 구분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2020년 4월 광산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2020년 7월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 금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원장 장준익 위원장 주축으로 오직 한성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이 주인이자 사업의 주체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홍보관을 건립해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신청 및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토지 등소유자를 조합에 가입 진행하고 1차 조합원은 2차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 대비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창립총회 및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건립 예정 세대수의 50%,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 권원 확보와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지구 단위 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조합과 토지 등 보상 가격을 협상해 토지의 95% 이상을 일괄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착공 전까지는 조합 측과 이주대책 등의 협의를 하고 세입자 등에 대해 명도를 합니다. 한성지역 주택조합 고유번호증과 조합원 모집 필증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경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18년 11월부터 주민사업설명회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성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작거나 아파트 세대당 평균 지분이 낮으면 조합원 분담원과 가닥 예상과 급증으로 시공사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유수요 기간이 10년 이상 너무 오래 걸리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가 2022년 4월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주무관청의 안전진단 비용 미예치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안전진단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5억에서 4억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초부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은 경쟁 2차로 결정사항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합니다. 이후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주택조합사업 기간 및 재건축 사업 기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평균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며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통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소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건립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주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조합원 모집에서 사업 계획 승인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업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산구 우산동, 광산 쌍용내가 플래티넘, 흑석동 서희스타일스, 동구 지산동 아델리움 더힐, 서구산 충동 모아엘라, 북구 본천동 힐스테이트, 운동동 모아미래도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 소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8년에서 12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완료 구역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남부 주월장리 2편한 세상은 16년 3개월, 남부 병립3일 에스케이프는 7년 7개월이지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북구 운암 상단지 GS, 하나포레나 7년 8개월, 서구 쌍촌주공 상부 엘리자는 12년 5개월, 서구 화정주공 힐스테이트는 8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특히 눈여겨야 할 사업지는 남부 월산 신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광주 남부 월산 신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례를 보면 신호아파트는 8개동 고층 370세대로 1978년 12월 준공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기존 370세대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472세대를 건립해 일반 분양세대 수가 102세대로 진행하는 사업지입니다. 2017년 3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해 2022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5년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절차상 행정관청의 심의 과정, 승인 등의 규제가 까다롭고 사업 진행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조합원 아파트 공급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 가입 무가 및 사업 이익금은 조합원 분담금의 100% 반영에 배분합니다. 또한 분양 리스크가 적어 시공사가 선호하고 금융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유자 서면 동의서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일반 분양 세대수 등을 고려해 조합원 가입 시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 보상은 KB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거나 협의 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적률이 적은 저층 아파트,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많거나 아파트 세대당 지분 면적이 크면 시공사 참여도가 높고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작거나 세대당 평균 지분이 적으면 조합원 분담금 과다 예상으로 시공사 참여도가 낮아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합니다. 토지 등 가격은 조합 설립 인가액을 기준으로 조합 등이 추진하는 2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담금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등 무상가 산정은 KB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또는 시세 대비 토지 등소유자와 추진이 업무대행사 간에 협의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상 가격을 책정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익 100%를 토지 등소유자 및 조합원에게 배분해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일로 부동산 매입 및 보상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주조합원, 일반 조합원 표현과 관련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주조합원이란 주택 건설 사업 부진의 토지 등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지주를 말합니다. 일반 조합원이란 조합 모집 공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가입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지주조합원은 1차 조합원에 해당됩니다. 일반 분양이란 주택조합 사업에서 건립세대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말합니다. 일반에게 분양하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어 공개 모집하고요.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 분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추산 방법은 도급제와 지급제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 상정 방법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도급제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보시 후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감정가의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산출 방법은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 평가금을 비례율과 곱한 것입니다. 비례율은 총 사업 수입에서 총 사업 지출을 뺀 금액을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100%를 곱한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으로 사업에 들어간 원가에 따라 책정하고 보통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90%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산출 방법은 주택조합 분담금은 지주 분양가 빼기 소유주 보상 가격입니다. 지주, 1차 조합원 가입 시 확산 공사비 및 풀옵션 등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1차 조합원 분양가를 3.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예상하고 2차 조합원은 4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일반 분양가를 4.5억에서 5억으로 추산해 계산하면 1차 조합원 분양가 3.5억에서 1.5억이 되면 2억 원의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분양가를 대비하면 시세 차익이 1억 원 이상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역할 및 자격 조건이 주택법 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이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총회 운영 업무 지원 등입니다.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자격 조건은 주택법 제11조의 2조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법인이 가능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고부동산중개법인은 자본금 5억으로 적법한 업무 대행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대고부동산중개법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이신 남궁현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대행사 대표 남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한성 지역주택조합 오늘 이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기다리시고 고대하셨는데 사업 설명회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한 번 반갑고 또 한 번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지주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주분들은 지주분들대로 또 궁금한 게 계실 거고 뭐 일반인분들은 일반인분들대로 또 나름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해소는 당연히 안 되실 거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업무대행사로 찾아오셔도 되고 추진이가 또 한성 1차 아파트에 상주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장준희 위원장님 항상 거기 상주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사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위와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최선을 노력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최저가로 공급을 해서 최저 시공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높은 분양가가 나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대행사의 역할입니다. 그 사업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대행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사업 추진 예정 계획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요 기간은 약 5년으로 2028년 9월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첫 단계,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지만 소유주 여러분들의 동의서 제출에 따라 사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예정한 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로는 2023년 6월 또는 7월경에 소유주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3단계로 올해 12월 말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인허가 추진 단계로 각종 영상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및 입주는 2028년 9월로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위 사업 추진 일정은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설명을 갖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이시며 KPC 위촉 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전임교수, 조선대학교 부동산 비즈니스학과 교수로 함께하셨습니다. 네, 정용수 박사님께서 우리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나운서님이 정말 아주 시도 않고 열심히 강의 주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와인을 준비했는데. 네? 세월호. 또요? 네, 설명의 날. 또요? 네, 너무 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실랑가 모르시는 건 모르겠지만 비아 장날입니다. 비아 장날. 비아 장날은
우리에게 행복과 꿈을 줍니다. 설레임이 있고요. 장난들죠. 옛날에 있을 때 아버지가 멋있는 모자도 사오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좀 행복한 날 같아서 오늘은 장난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모두 다 행복을 힘껏 불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오시고 계시죠? 예. 혹시 그림이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그 구름이 있고요. 또 한 그림은 이렇게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와인을 집에서 준비해왔습니다. 와인 선물 하나 드리고 왔는데 혹시 속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아닙니다. 땅이 비 오는 것은 맞는데 땅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힌트 드릴까요? 힌트? 예, 어느? 예, 예, 어느 구름에? 예, 누가 맞추셨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구름에 별주고입니다. 어느 구름에 별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느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행운을 얻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큰 행운을 얻어가시고 또 오늘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발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행복한 부동산 여행 강의인데 지금부터 행복한 부동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박수를 많이 치신 분에게는 또 38,000원에 해당되는 아주 멋진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부동산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10배 정도 크게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막 일어난다든가 뭔가 좀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꼭 뒤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부동산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자아빠의 성공 마인드 뛰어넘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그리고 2023년도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그리고 부동산 재건축 주택조합의 실무,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30% 운명과 70%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내용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 없잖아요. 또 부자가 계속 부자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70%는 본인이 노력하고 용감하면 얼마든지 행운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꿈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이 사진은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입니다. 타워팰리스는 참고로 요즘에는 더 좋은 아파트가 발생했지만 정말로 좋은 아파트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 합니다. 혹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오늘 비와 장날을 맞이해서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내부를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강도 내려다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와 함께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풀도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인도 붐바이시에 있을 건데 정답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세계 4위 부자라고 합니다. 이 집은 1조 2천억, 1조 2천억. 뭐 3, 40억보다는 3, 400배 정도 더 비싸죠. 너무 비쌉니다. 혹시 이 집 가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가보고 싶죠. 참고로 이 집은요, 27층 건물, 27층 건물. 그리고 연건평이 11,000평.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방이 크게입니다. 수영장, 공연장.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데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400만 요트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제일 싼 집이 있습니다. 싼 집.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집인데 28만 4천이라고 28만 4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을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거든요. 소리. 어떤 사람이 얘를 나가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힘을 딱 썼더니 얘가 튀어나가버렸습니다. 밖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부전이 커서 소년기, 유아기, 청소년기. 인생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60살에 9km 달리고 80살에 80km 달리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고 이제는 뭐잖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빠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살고 중간에 있을 때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빠른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은 계획과 목표가 또렷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뭔가를 투자해야겠다 생각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은다면 1년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 아시죠? 이분이 부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 하루는 한강에 6.25 전쟁 때 한강 부근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차가 오장 나가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미국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이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고쳐줬어요. 이분이 고치는 데가 좀 능력이 있어요. 잔기술만 있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혹시 제가 도울 일 없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뭘 도와주면 돈 얼마나 주면 좋겠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필요 없다 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주한미군 살인반에서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안 좋은 중고차를 매각하는 업무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이 차를 싸게 사가지고 매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지금의 대한항공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살펴준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좋은 기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신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중요성과 배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한다니까 내가 보도로 가냐는 데를 하고 안 간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어떤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뭔가 터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운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인생에서 항상 자부심을 못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사고 있는 나는 한성 아파트에 5층짜리 아파트 사고 있을까?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른쪽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손을 올리셔가지고 왼쪽 어깨를 좀 두드려주세요. 오늘부터는 뭔가 잘 될 것 같다. 오늘부터 뭔가 인생에 새로운 뭔가 기운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자의 그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테크 있는데 여기는 좀 동영상이 안 나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조금 소개하자면 고향이 전남 보성에 있습니다. 보성. 그래서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는 나라도학과를 해야겠다. 3년 중에서 나라도학과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고 다니는데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샴푸, 린스, 이태리 타월 이런 생활용품 팔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난강주시장에서 그 부침개를 팔고 행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하루에 죽어라 고생해서 15,000원, 2만원 벌 때 저는 30시간이면 2만원 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불쌍하게 보이고 좀 키도 조금만 오니까 사람들이 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주십시오, 책값 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자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로 공인중개사 1년을 땄습니다. 1년을 따가지고 제가 중개사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젊은 사람이 부동산 하냐 저 기술만 배우든지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부동산을 꾸준히 연구해보면 또 공부해보면 분명히 돈이 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개사를 1년 따가지고 했는데 정말 안 됐어요. 제 친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그 중개사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에는 중개사 무치라고 밤에는 제일극장역에 중요한 건 제일극장역에서 햄버거 토스트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서 제가 8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부동산 부인이 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 한 3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 당시에 3억이면 꽤 큰 돈이죠. 87년도에서 90년 사이에 3억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보다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좀 더 수련하자 생각을 하고 계속 석사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박사과정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에서는 최초로 전남대학교에서 부동산 학점은행조로 부동산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그 후진들을 양성했고 그리고 동안에 제가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을 연구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 그리고 또 중개사를 딸 수 있는 그 노하우들 이런 책들을 매일경제 출판사라든가 공론사라 이런 데서 강조했지만 책을 많이 발간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후진 양성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KBS에서 벌써 아침에 출연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 또 그들 교통부 장관이 되보니 토론자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제가 여러 군데 개최해서 또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고 MBC 방송국에서 경제 특강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동산 분야에서는 조금이나마 이 지역사회에서 좀 앞서간다고 저는 좀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사회융합대학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왜 부동산 관련이 있는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현대 기업이라든가 삼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들은 제품을 생산해도 거지만 어떤 공장을 사가지고 사실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많이 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심 가진다는 것은 꼭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개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일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있는데 제가 이 원숭이를 정말 오디오가 좀 안 납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숭이나 별로 이렇게 그 기술이 없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읽어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늘 이렇게 사이클 곡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70%를 듣고 잘하고 있다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들이 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한다면 내가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겠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을 갖고 한다면 수익성이 맞는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 수익에 맞는 투자 목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정책 등 정보를 생활해야 돼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책이 만약에 규제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잘 봐야 되고 부동산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야 돼요. 요즘에는 부동산도 환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포항 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길가에 있는 아파트가 좀 비쌌습니다. 분양가도 비쌌고 근데 지금은 저쪽에 안쪽에 있는 포항 쪽 안쪽에 있는 현대 사마리아 렌트가 비쌉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옛날에는 특동배에 필요한 데를 찾았지만 지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 주거시설에 대해서 아주 환경이 좋은 걸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환경이 좋은 거. 사실 한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환경은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교통편도 좋아지고 여기에다 개발한다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을 중시하라. 타이밍을 중요해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가 다릅니다. 이 실행을 놓쳐버리면 상당히 기회를 놓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여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부동산의 전문가를 조금만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5급짜리 두 번하고 1급짜리 두 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딱 짚어다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의 지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입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들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이런 정책들을 이제는 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대출 증가 정책, 또 세금 감소 정책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한번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여동 장관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동향이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75,359호가 2월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상한선을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대출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주택 공급 기반 유축을 방지 위해서 재건축에 관련된 이런 주택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을 위해서 LTV를 상향 추진하고 있고 또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전 동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임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바뀐 내용을 보면 2013년도 3월 2일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취득세를 많이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세금이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8% 또 12%까지 취득세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완화해서 1%에서 3%, 이 주택 같은 3주택은 6%, 그리고 비조정 대상 구역은 1%에서 3%, 그리고 3주택은 3%로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규제를 풀고
살려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요.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완화를 했고 또 중과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그동안에 많이 완화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세금이 상당히 중과세를 썼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대폭적으로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많이 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 거다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완화되는 무수히 청약제도, 옛날에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 우선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대폭적인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 규제도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완화된 내용으로서는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완화를 해서 상당히 정비를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합리적인 재건축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안정화 강화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완화를 했지만 이것도 부족해요. 전체 흐름을 위해서는.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런 중과를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DSR 제도, 수익이 얼마큼 나야만이 대출하는 이런 제도를 많이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법 규제가 좀 상당히 시들하네요. 그렇지만 아마도 총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이런 것들은 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완화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폐지. 그동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많이 완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현재는 앞으로의 변곡점에서 좀 상승될 여력이 있는 이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주택보급률 10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비율이 광역 단체이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이 상당히 과잉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 것인가? 기업투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뭐랄까 조그만 돈으로 유용하게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으로서는 임대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매, 토지 틈새 시장,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이런 경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땅 투자가 있는데 땅 투자는 이렇게 가능하면 대파할 수 없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은 지역을 재건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약간 8년, 9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기간이. 이에 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맞춤형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라든지 진행수가 빠르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는 좀 싸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라든가 조합 수가 적은 이런 데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지역주택 조합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택이란 지역주택 조합의 줄임말을 말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보통 25평 이하의 주택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되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조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그 아파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청약 경제 순위에 관계가 없다. 또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일반 분양보다는 아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주택조합의 가입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주택시주가 분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뭉쳐줘야지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조합원의 주의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청약동장이 필요 없고 임대주택의 노후 비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있지만 조합원의 우선 분양권이 있다. 그리고 각종 부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역주택 조합을 좀 사례를 보면 우리 백운동에 지호산업이라고 있죠. 여기가 현대에스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를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지호주택이 좀 이렇게 응집이 높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800만 원대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거의 1,500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아무래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합원들이 얼마큼 응집력을 갖고 빨리 모아주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본천동에도 나름대로 아까 전에 나왔던데 2년 몇 개월 만에 했습니다. 2년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응집력을 갖고 움직여주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과정을 보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이렇게 조합 해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까 내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서는 토지 물세, 주택조합 주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조합원 모집, 등록사업자 선정, 대주권 지분 확보, 그리고 3단계로서는 사업검사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조합원 청사 및 해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구성 간의 소통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끼리 서로 다 연합하고 또 소통해서 그것을 빨리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주택조합 사업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및 청약 수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 계획 승인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고 맞춤형 공동주택을 빨리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불필요한 가격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공급가를 주택조합으로서 내 집 마련을 쉽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분양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공사 공급가를 실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장애세대의 일반 분양보다는 좋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 시대는 상당히 여러분 부동산이 앞으로 많이 될까 안 될까 걱정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뭉치할 삽니다. 저희가 주월동을 사고 있는데 그 앞에도 지집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평당 300만 원 정도 했던 주택이 한다니까 가격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거의 1,000만 원대도 안 팔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시간만 갔다 보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그 조합원들이 얼마큼 응집해서 힘을 실어주고 빨리 끝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도 빨리 하시고 성공적인 부동산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제가 37년 정도 부동산을 경험을 해가기 때문에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간이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전문가로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가 꼭 답변해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내사항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또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또 앞부분이 좀 지연됐었는데 양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 대행사는 지난달 중흥통원의 중흥 S클래스와 MOU를 체결했고요.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모든 조합원에게 추진위원회 및 업무 대행사는 빌트인 풀옵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높은 보상가와 낮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조합원 자격은 없지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한성지역 주택조합 사업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댁내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안내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뒤쪽 데스크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분이 작성하신 동의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소유자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오니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소유자분께서는 뒤쪽 데스크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유주분이 작성하신 동의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의 소유자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오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 이상의 가치는 한성지역주택조합